광주시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많은 아주 모범적으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고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도 시급한 민생 현안들은 물론 주택과 교통 등 국토교통부 전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또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PPT 1번 한번 띄워줘 보시고 장관님, 우리 또 1차관님도 함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시행사 주도형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간사님의 지역구에 포함된 대구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225명 조합원이 143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들이 분양대행 직원들을 통해서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대출로 해결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이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라면서 이제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 손명수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용인,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화성, 그다음에 제 지역구인 광주,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님 지역구인 양주, 그리고 우리 간사님의 지역구가 있는 충남 천안 등의 수도권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두 번째 이걸 보시면 한 자치단체 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계약금 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만 내면 임대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흔히 보이는 빌라 광고가 아닙니다. 뭐 얼마만 있으면 빌라 한 채가 딱 되는 광고가 아니고요. 딱 보이시죠? 임대 아파트라고. 세 번째 한번 PPT. 저기에 이렇게 보시면 자격 제한도 뭐 청약 통장도 공급 제한도 없고 자금 부담도 없고 세금 부담도 없고 매매 부담 그다음에 사고 걱정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리고 허그의 보증보험도 의무 가입이 되고 그리고 10년 임대로 거주가 가능하고 전대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건축 면적, 단지 배치까지 다 나와 있고요. 2배의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웃기게 도시개발 사업 승인이 안 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보신 것처럼 조감도도 나와 있고 준공 예정일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이제 올해 1월 초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제 공정위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치단체에서 근데 1,900호 임대 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도시개발 승인도 안 됐고 후속 조치인 주택건설 사업 승인도 당연히 안 됐고 그러니까 주택건설도 불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면 뭐 엄청 희한한 방법으로 되게 주택 공급을 잘할 수 있고 싼 가격에 아파트도 공급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광역지자체하고 기초단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비서관 통해서 시행사 대표하고 통화도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 확인도 해봤습니다. 근데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주택법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합 방식이 아니고 시행사 주도형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참 듣도 보도 못하는 일인데 광역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일종의 투자자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자치단체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조합은 없는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 1900세대라고 하는데 1900명한테 투자를 받는지 19,000명한테 투자를 받는지 통제할 근거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조합 방식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조합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행정 지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걷는지 몇 명이 피해가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체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홍보 주의 안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분양 홍보 주의 안내.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 사례와는 다르게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주 좋은 상황이 되겠는데 회원가입 계약서를 한번 보실게요. 보면 맨 밑에 보면
을은 갑에게 납부한 회원가 입금을 시행사의 신축 주택 임차권 및 매매계약 권리 확보를 위해 사업비로 지불 투자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 계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을의 의무만 있는 겁니다. 이 업체가 그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단속은 못하고 아무데나 현수막을 붙이는 바람에 불법 현수막으로 과징금 6억만 이렇게 부과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이미 검거된 업체도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이거를 시행을 못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저도 되게 우려스러운 질의입니다. 이게 무작정 뭐 시행사가 잘못했다, 이게 잘못된 방식이다. 우리 정부나 공공이 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갈 수 있는, 우리가 뭐 전세 사기 때문에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법의 불비상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잘 좀 지시를 하셔서 차관님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대책이 좀 있는지 현황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법이 필요하다면 네, 제가 발의할 생각도 있습니다. 안태준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거나 한 거는 신고한 조합이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 없이 일단은 지금 이런 사항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세대를 짓는데 10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2000명을 모집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없고 모든 게 정말 선의로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방식의 또 주택 공급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분들이 처음부터 악이나 무슨 범죄를 상정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그런 식의 제도 보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항은 속도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